책 읽는 소리, 푸른의 독서 논술 4단계, 콩돌이네와 이티네. 삐리삐리삐리. 아침 일찍 학교 스크린이 켜지더니 머리 모양이 혜성의 꼬리처럼 생긴 우주초등학교 선생님의 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한 티, 이 티, 세 티, 네 티야. 잘 잤니? 한 티, 이 티, 세 티, 네 티 형제는 얼른 공손하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 통통한 막내 네 티가 약간 흔들거렸다. 어른들 앞에서는 가장 하기 힘든 자세를 취해야 하는 법. 네 티는 물구나무 서기 인사를 자주 해야겠구나. 그래야 반듯하게 인사를 잘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네 티는 좀 억울했지만 팔에 잔뜩 힘을 주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자, 오늘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날이다. 방학 동안에는 너희가 그동안 게을리했던 나눗셈과 곱셈을 좀 더 연습하도록 해라. 우리 별보다 덜 발달된 별을 골라서 그 별을 주제로 식을 세워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아라. 자, 그러면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방학 동안 건강하십시오. 그때 엄마와 아빠가 선생님 목소리를 듣고 얼른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스크린 앞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 네 쌍둥이를 잘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오리온 별자리에 출장 갔다 온 아이들 아빠가 오리온인들이 봄마다 심는 꽃씨를 좀 얻어왔습니다. 우주식물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쌍둥이 아빠는 선물꾸러기 옆 전송기에 대고 명령했다. 선생님 거실로 초고속 멸군 전송. 그러자 예쁜 진공관에 넣어진 꽃씨들은 포장과 함께 순식간에 원소로 변하더니 선생님 거실에 전송이 되어 다시 조합하여 탁자 위에 놓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두 팔을 수없이 굽혔다 폈다 해서 가장 공손한 인사를 했다. 뭘요? 부족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방학 동안 건강하게 계십시오. 선생님과 부모님은 서로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몇 번 더 절을 했다. 곧 화면이 꺼졌다. 그러자 식구들은 얼른 바로 섰다. 얘들아, 얼른 아침을 먹고 너희들 방학 계획을 들어보자. 네. 외계인인 이티네 식구들은 방학마다 우주여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곤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숙제를 마치고 나서 어딘가 새로운 별을 정해서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다. 이티네 식구들은 갓 떨어진 별똥별로 간단히 식사를 하고 공부방에 둘러앉았다. 공부방에는 우주를 비추는 수정구가 놓여 있어 누구나 원하는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엄마, 아빠, 이번에는 다른 별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수학식을 만드는 게 숙제거든요. 그래서 수정구에 나타나는 통계를 쓰지 않고 그 별에 직접 가서 조사하려고요. 그거 좋은 생각이군. 며칠이나 다녀올 생각이지? 잘 모르겠어요. 가까운 곳에 있는 별들은 모두 가봤잖아요. 방학이 짧으니 너무 먼 곳도 힘들겠지만 저는 은하수 끝자락에 있는 초록색 별 지구에 가보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 아빠는 깜짝 놀랐다. 그렇게 먼 별을 가려고? 숙제 한번 하려고 그런 먼 곳에 가는 건 낭비가 아닐까? 아빠, 허락해 주세요. 네. 아빠가 우주 여행에서 돌아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 듣고 나서 우리도 꼭 먼 곳에 가보기로 형들이랑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블랙홀 우주 정거장을 이용해야 하잖니.
이트네가 가진 초강속 우주선으로 수천만 광년 떨어진 지구별에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선에 대해서 방학 대부분을 보내게 된다. 이럴 경우 블랙홀 우주 정거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누르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다. 엄마는 길 안내 로봇인 수정구를 켰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어디에 있지? 은하가 있어야 블랙홀 정거장을 쓸 수 있으니까 마젤란 은하 블랙홀을 이용해야겠습니다. 마젤란 은하에서부터 지구까지는 그곳 시간으로 18만 광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18만 광년이면 우리 우주선으로 몇 시간 걸리는데? 지구 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30분 45초 걸립니다. 8시간 30분 45초면 꽤 오래 가야 하는군. 그렇다면 블랙홀용 멀미약 한 병, 채집통도 각각 하나씩, 그리고 거기서 활동한 것을 기록할 홀로그램 녹화기도 챙겨야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직접 챙기지 그러니 엄마는 준비물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말했다. 아빠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돌아올 때 선생님 연구에 필요한 지구 식물을 몇 가지 가져오면 선생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 분명 그러실 거예요. 내 쌍둥이는 동시에 씩씩하게 대답했다. 수정구에 지구를 입력하자 찬란한 빛을 뿜으면서 지구가 나타났다. 멀리서 볼 때 초록색이던 지구는 한 점을 확대하자 온통 붉고 노란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저게 뭘까요? 그러자 수정구에 메시지가 떠올랐다. 빛의 양과 대기 온도가 변화함에 따라서 지구 식물의 잎사귀 속 색소가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지구 사람들은 단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공기가 빠른 속도로 움직이자 그것들을 일제히 우수수 공기와 같은 방향으로 나풀나풀 춤추면서 떨어져 내렸다. 아주 환상적인 모습이었다. 와, 놀라운 일이로군요. 이 지구는 중력이 아주 작은 별인 모양이지? 나뭇잎들이 바람에 나비끼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우리 별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지구에 가실 때는 따뜻한 우주복을 입으시고 뼈를 튼튼히 하도록 강철을 많이 먹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도 수정구가 대답을 즉시 올렸다. 그러면 강철 영양제도 준비해야겠군. 음식은? 도련님들이 드실 만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 음식을 드셔도 큰 해는 없습니다. 단, 물을 마실 때는 물에 녹은 산소가 날아가도록 꼭 끓인 물을 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 때문에 도련님들의 강철뼈가 녹슬게 되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 중에는 어떤 기체가 있지? 우리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을까? 염려 마십시오. 지구의 대기는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와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똥별을 먹지 않아도 지구에는 탄소가 들어있는 돌들이 아주 많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수시라는 이름으로 팔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주선에서 먹을 도시락만 싼다면 식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편리한 별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안 가보았을까? 이튼의 가족은 빨리 지구에 가보고 싶어 서둘러 여행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하자꾸나. 따로 헤어져 너희들은 방학 숙제를 하고 엄마 아빠는 지구의 동식물, 광물을 연구하다가 숙제가 다 끝나면 만나서 돌아오는 거야. 좋아요. 한티, 이티, 세티, 네티는 채집통을 챙기고 각자 신선한 별똥별을 몇 개씩 싸가지고 우주선 뒷좌석에 앉았다. 잠시 뒤 블랙홀 정거장 티켓을 6장 사가지고 부모님이 돌아오셨다. 자, 그러면 지구를 향해 출발! 초고속 우주선이 반짝 빛을 발했다가 몇 초 만에 블랙홀 정거장에 대기했다.
안내원이 지시했다. 티켓을 안쪽 모니터에 연결하여 우주선 밖에서 홀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빠가 티켓을 홀로그램으로 내보내자 다시 안내원이 말했다. 각 우주선을 블랙홀 입구 안전핀에 고정하십시오. 아빠가 버튼을 눌러 우주선이 오모를 이탈하지 않도록 안전핀에 고정했다. 돌아오는 티켓을 입력하셔서 돌아올 때 이용할 화이트홀 전용 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속이 끝나자 부드러운 안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고속이나 고압에 예민하신 분께서는 멀미약이나 비상약을 복용하십시오. 약간 배가 나온 네티는 얼른 멀미약을 마셨다. 이제 출발합니다. 눈을 감고 좌석 안전핀을 확인하십시오. 편안한 여행 되시기를 빕니다. 잠시 뒤 귀가 먹먹해지면서 우주선은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리기 시작했다. 네티는 약을 먹었지만 속이 메스꺼웠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별똥별 같은 것들이 빙빙 눈앞에서 돌아갔다. 그런 상태가 잠깐 더 지속되다가 갑자기 우주선이 섰을 때처럼 몸에 쿵 하고 충격이 오더니 주위가 점점 밝아졌다. 여기는 마젤란 은하 정거장입니다. 지구 방향 출구 화이트홀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빕니다. 이튿날 6 식구는 오른쪽 화이트홀로 튀어나왔다. 여기저기 뿌옇게 별들이 흩어져 있는 마젤란 은하의 앞쪽으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나선 모양의 은하가 나타났다. 지구로 가실 분은 나선 모양의 은하 8 부근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빠와 엄마는 방향 조정 버튼을 누르고 열심히 주위의 별자리들과 은하를 조사했다. 이튿날 4형제는 지구에 가서 해야 할 숙제들을 정리하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여행 갈 생각에 들떠 한잠도 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4형제가 한참 자고 일어나자 태양계의 별들이 보였다. 어느 천체보다도 지구가 속한 태양계의 별들은 특색 있고 아름다웠다. 엄마, 조금 천천히 가요. 저 예쁜 띠를 두른 별, 또 오렌지색 별에도 가보고 싶어요. 이튿날 4형제는 마음껏 토성과 목성을 구경하느라고 원래 예정 시간인 8시간 30분 45초보다 1시간 40분 30초나 더 늦어졌다. 목성에는 물이 있는데 왜 생물체는 아무것도 안 보일까?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지구에 내려주고 목성에 생물이 사는지 조사하러 다녀옵시다. 그러지. 엄마와 아빠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도 데려가 주세요. 막내 네티가 졸랐습니다. 안 돼. 생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일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일이란다. 우리가 가보고 안전하면 나중에 너희를 데리고 다시 오마. 약속할게. 그러는 동안에도 한티는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0시에 출발해서 8시 30분 45초에 목적지인 지구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려서 이웃 별을 구경하느라고 1시간 40분 30초 늦어졌습니다. 그럼 지구에는 몇 시에 도착하게 될까요? 네티가 칭얼거리다가 한티가 낸 문제를 보았습니다. 형아, 이거 내가 풀래. 45초에 30초를 더하면 75초야. 지구 시간으로 60초는 1분이지? 그러므로 75초는 1분 15초, 또 30분에 40분을 더하면 70분이야. 60분은 1시간이니까 70분은 1시간 10분. 다음으로 8시에 1시간을 더하면 9시. 그러므로 모두 더하면 10시 11분 15초야, 형. 우리가 도착하는 시각은 오전 10시 11분 15초지? 맞았어. 지구는 중력이 우리 별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려설 때 발에 너무 힘을 주면 안 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안전벨트를 꽉 쥐도록 해라. 아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구 주변을 몇 바퀴 돌던 우주선이 무서운 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분이나 떨어진 후에는 우주선은 출렁거리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갔다. 다 왔다. 이제 해안으로 가자. 계기판을 보니 지구, 대한민국, 울산 앞바다라는 불빛이 반짝였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가까이 가기 위해 바다에서 강 어귀를 따라 거슬러 올라갔다. 양쪽으로 늘어선 바위에 날씬한 물고기와 뿔이 달린 짐승이 그려진 벽화가 보였다. 엄마, 여기에는 원시인이 사나봐요. 사냥과 고기잡이를 하며 지내나 본데요. 네티가 말했다. 아냐, 양쪽 강가를 보라고. 바위 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 아마 저 벽화는 몇으로 그려 넣었거나 지구인들의 조상이 그린 그림일 거야. 이티가 말했다. 이티가 제법이구나. 맞아. 이곳은 울산이라는 곳인데 선사시대에 암각화가 있다는구나. 그러자 한 티와 세 티가 목을 빼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강 기슭에 이르자 엄마 아빠는 우주선 문을 열었다. 언제 데리러 올까? 지구 시간으로 하루면 되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잘 곳도 없는데 한나절 안에 끝내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가 말했다. 알았어요, 엄마. 한티는 숙제에 필요한 것들을 챙기면서 말했다. 와, 지구다. 이티가 뛰어내리면서 소리쳤다. 사형제를 내려준 부모님은 태양계 탐사를 위해서 다시 우주선을 출발시켰다. 연을 날리던 콩돌이와 콩석이는 멀리 강가에서 비행 접시가 불을 뿜으면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형아, 저기 봐. 저거 UFO 맞지? 어디? 둘은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도 접시만하게 보이던 비행 접시는 금방 동전만 해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가보자. 강가로 달려가니 은색이 도는 반짝반짝한 로봇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형아, 저거 요 앞 철강 회사에서 만든 로봇인가 봐. 아냐, 그 회사는 철만 만드는걸? 하지만 움직이잖아. 콩돌이와 콩석이는 몇 걸음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난데없이 강철 로봇이 입을 열었다. 안녕, 너희는 지구인이지? 아, 깜짝이야. 말을 하잖아. 콩돌이와 콩석이는 깜짝 놀랐다. 형 콩돌이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맞아, 우리가 사는 별이 지구니까 우린 지구인이지.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런데 너희는 누구니? 우린 다른 별에서 왔어. 내 이름은 한티고 내 곁에 있는 애들은 다 내 쌍둥이 동생들이야. 이티, 세티, 네티란다. 너희는 로봇이 아니니? 이건 우주복이야? 그러고 보니 너무 답답하다. 옷을 좀 벗어야겠어. 우리가 옷을 벗을 만한 곳이 있을까? 내 방에서 갈아입으면 되는데.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응, 하지만 우리 엄마가 너희를 보면 놀랄 텐데. 그럼 뭐라고 하면 안 놀라실까? 그냥 로봇이라고 해.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로봇. 그러자 네티가 입을 쑥 내밀었다. 우린 로봇이 아닌걸? 맞아. 하지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티가 말했다. 이티네 사형제와 콩돌이 형제는 콩돌이네 집으로 갔다. 엄마는 나오다가 눈이 희둥그레져서 말했다.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큰 장난감이 다 있었니? 그러자 이티네 사형제는 모두 공손하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팔을 굽혔다 펴기를 몇 번이나 하면서 절을 했다. 어머나, 이 로봇들은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구나. 콩돌이와 콩석이가 깔깔대고 웃었다. 네, 춤추는 로봇이에요. 음식도 먹어요. 엄마, 우리 배가 고파요.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러자 엄마는 식탁으로 가면서 말했다. 손을 씻고 오렴. 그러자 네티가 외쳤다. 엄마, 저도 배고파요. 엄마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사람처럼 말을 하네. 신기하기도 해라. 네티가 또 대답을 하려고 하자 얼른 한티가 입을 막았다. 너희들은 추우면 방 안에 들어가 있어도 좋아. 콩돌이와 콩석이가 이티네 사형제에게 눈짓을 보냈다. 이티네 사형제는 콩돌이가 시키는 대로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우주복을 벗었다. 잠시 뒤 사형제는 캥거루처럼 펄짝펄짝 뛰면서 나왔다. 지구의 중력은 이티네 별의 3분의 1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힘을 조금만 주어도 몸이 뛰어오른 것처럼 자꾸 솟아올랐다.
그래서 사형제는 발에 힘을 주어 걷느라 한 걸음 옮기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콩돌이와 콩석이가 얼른 밥을 먹고 일어섰다. 엄마, 우리 로봇들하고 나가서 놀게요. 하지만 아침에도 놀았잖니. 숙제를 한 뒤 놀아야지. 걱정 마세요. 이 로봇이랑 노는 게 숙제니까요. 콩돌이는 이튿날 사형제와 놀면서 새로운 체험에 대한 글짓기를 쓸 작정이었다. 그러면 놀고 있어라. 엄마 시장 갔다 올게. 엄마가 나가자 한티가 말했다. 깜빡 잊고 도시락을 안 가져왔지 뭐니. 혹시 먹을 거 없어? 만두랑 라면이 있는데 떡볶이를 사줄 수도 있어. 너희는 무엇을 먹는데? 만두, 떡볶이, 라면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니? 나도 잘 몰라. 잠깐만. 한티가 백과사전 버튼을 누르자 탄수화물 식품.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 산소 등이 결합된 물질이다 라고 쓰여 있었다. 우린 탄소를 먹으면 돼. 아무래도 산소가 들어간 음식은 우리 몸에 좋지 않아. 너희들이 숯을 살 수 있니? 숯? 그건 연료잖아. 그래, 결국 음식도 생명체가 움직이는 연료야. 우리는 숯이나 연탄을 먹을 수 있어. 이리 나와봐. 콩석이가 얼른 뒷곁에 가서 숯을 한 봉지 가져왔다. 한 봉지에는 숯이 6개가 들어있었다. 한티가 숯 봉지를 받아들었다. 내가 똑같이 나눠줄게. 숯을 우선 하나씩 나누고 나면 2개 남지? 숯 한 개의 크기가 16cm니까 넷으로 나누면 16 나누기 4는 4이고 그런 숯이 2개니까 16 나누기 4 가로 곱하기 2는 4 곱하기 2는 8이야. 각각 4cm짜리 조각으로 2조각씩 더 먹거나 둘이서 16cm짜리를 반씩 잘라서 8cm 한 조각씩 나눠 먹으면 되겠구나. 이튿날 사형제는 각자 16cm짜리 숯 하나를 먹고 8cm씩을 더 나눠 먹었다. 이제 배부르다. 나가서 놀자. 이튿날 사형제와 콩돌이 콩석이는 밖으로 달려나갔다. 뭘 하고 놀까? 놀이터에 가서 시소를 타거나 연날리기를 하자. 모두들 놀이터로 달려갔다. 누가 나랑 같이 시소 탈래? 콩돌이가 시소 한쪽에 올라앉아서 물었다. 네티가 얼른 시소에 올라탔다. 그러자 시소가 콩돌이 쪽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이상하다. 너는 나보다 더 몸집이 큰데? 왜 나보다 가볍지? 몇 킬로그램이니? 48kg. 나는 30kg밖에 안 되는데? 이티가 웃었다. 막내야, 지구는 중력이 우리 별의 3분의 1 정도잖아. 그러니까 내 몸무게는 더 가벼워지는 거야. 한티, 세티, 네티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무릎을 탁 쳤다. 그렇지? 그러면 30kg이랑 같아지려면 우리 함께 타야겠네. 몇 명이 함께 타야 하지? 잠깐만. 이티가 계산을 했다. 네티의 몸무게는 48의 3분의 1이니까 16kg이야. 더 타야 할 몸무게의 수를 어떤 수라 하면 16 더하기 어떤 수는 30. 어떤 수는 30에서 16을 빼야 하니까 30 빼기 16은 14. 14kg이면 돼. 네티를 제외한 우리 셋의 몸무게는 똑같이 42kg이니까 지구에서는 14kg이 되는 거야. 네티와 내가 콩돌이랑 타면 똑같겠구나. 콩석이가 다른 시소에 앉으며 말했다. 내 몸무게는 28kg이야. 한티와 세티의 몸무게를 합한 수와 같지. 나랑 같이 타면 되겠다. 좋아, 그러면 시소를 타자. 네티와 이티는 콩돌이와 시소를 타고 한티와 세티는 콩석이와 함께 탔다. 그러고 나서 미끄럼도 탔는데 이티네 사형제는 마치 우주선을 타고 날 때처럼 몸이 휙휙 움직이는 게 꼭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다. 한참 동안 놀다가 콩돌이와 콩석이가 손을 호호 불었다. 너희는 안 춥니? 이티네 별은 여름 온도가 보통 영하 10도이기 때문에 추운 줄 몰랐지만 콩돌이 형제는 추워서 발을 동동 굴렀다. 뭐가 춥다고 그래? 이제 조금 있으면 낮이 가장 짧은 동지야. 저것 봐, 나뭇잎도 거의 다 떨어졌어. 그러면 너희 집으로 다시 들어갈까?
응, 우리 집에 가서 장난감 가지고 놀든지 책을 읽자. 콩돌이 형제는 이튿날 사형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너희 별에도 학교가 있니? 콩석이가 물었다. 응, 사실 우리는 방학 숙제를 하려고 온 거야. 우주 기행문 쓰는 거야. 아니, 다른 별에 가서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내는 거야? 콩돌이와 콩석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손뼉을 쳤다.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동네에 대해 쓰면 돼.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 6아이들은 동네 지도를 펴고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 집에는 4식구가 삽니다. 10집마다 한 반을 이루고 10개의 반이 모여 한 마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귀게 된 지구친구 콩돌이와 콩석이네가 사는 울산시 울주군 암각화 마을에는 약 몇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이티가 문제를 만들자 콩석이가 공책을 꺼내서 답을 만들었다. 가로에 4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40 곱하기 10은 400. 세티네트는 얼른 숙제장에 답을 입력했다. 이티네 사형제와 콩놀이 형제가 함께 노는 사이 어느덧 하늘에 노을이 지고 있었다. 창밖이 붉은색으로 물들자 이티네 사형제는 얼른 창가로 몰려갔다. 저게 뭐야? 노을이야. 지구에서는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하늘에 저런 현상이 생긴단다. 정말 아름답다. 우리 별에 가서도 잊지 못할 거야. 저 노을은 홀로그램으로 입력해 두었다가 저녁이면 우리 방에 켜두자. 이티네 사형제는 아름다운 노을을 찍었다. 그때 삐리릭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빠! 창가에 와 있으니까 어서 오렴. 아직 채집 숙제를 못했는데요. 뭘 채집해야 하는데? 콩돌이가 물었다. 그냥 지구에서 나는 것들. 그러자 콩돌이가 손뼉을 쳤다. 너희는 숯을 좋아하잖아. 숯하고 연탄을 가져가면 되겠다. 정말 줄 수 있겠어? 한티, 이티, 세티, 네티는 모두 좋아했다. 지구의 숯은 아주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이다. 중력이 3배나 되는 이티네 별에서는 숯이 딱딱하고 질겼다. 이 숯을 가져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시겠지? 좋아하신다면 많이 줄게. 콩돌이와 콩석이는 돼지 저금통을 깨뜨렸다. 그리고 얼른 슈퍼마켓에 가서 참나무 숯을 여러 개 샀다. 우리도 주고 싶은 게 있어. 우리 별에는 금광석이 아주 많아. 빛이 나서 건물 장식용 돌로 많이 쓰거든. 너희한테는 금광석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아. 이티네 사 형제는 각각 손톱만한 금광석을 꺼내 콩돌이 콩석이에게 주었다. 우리가 나중에 만나더라도 이걸 보여주면 함께 놀았던 친구였다는 걸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서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소중하게 간직한 것들을 기념으로 교환했다. 너희들에게 꽃씨를 주고 싶어. 이건 나팔꽃이랑 붕꽃씨야. 콩돌이가 지난 가을에 마당에서 딴 꽃씨를 주었다. 고마워. 우리 선생님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때 저녁을 짓던 엄마가 아이들 방으로 들어왔다. 재미있게 놀았니? 저녁 먹어야지. 그런데 저 로봇들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아? 엄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티네 사형제는 다시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공손하게 인사했다. 엄마, 놀라지 마세요. 사실 얘들은 다른 별에서 왔어요. 그 별에서는 어른에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인사해야 한대요.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하며 인사를 받았다. 어머나, 외계에서 온 친구들이었구나. 그 별에서는 물구나무 서는 것이 절이니? 난 너희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줄 알았지 뭐니. 공손한 것은 좋은데 다칠까봐 걱정되는구나. 더 놀다가 저녁 먹고 가지 그러니?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께서 강가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티네 사형제는 다시 바로 섰다. 지구,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인사를 가르쳐 줄게. 콩돌이와 콩석이는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티네 사형제는 콩돌이 형제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때였다. 콩돌이네 집 주위에 동그란 우주선이 멈춰섰다. 하도 안 와서 위치를 추적했단다. 안 오고 뭐라고 있니? 이티네 엄마 아빠가 우주선에서 뛰어내린 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캥거루처럼 껑충껑충 뛰었다. 콩돌이 엄마는 웃음을 참느라고 진땀을 흘렸다.
곧이어 이튼의 부모는 아이들처럼 얼른 물구나무 서기를 하더니 팔을 굽혔다 폈다 하면서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지구 부인. 정말 반갑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구나무 서기를 못해요. 죄송하지만 저희 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콩돌이 엄마가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했다. 아이들이 귀찮게 굴지는 않았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튼의 사형제들이 귓속말을 하자 엄마 아빠는 얼른 일어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했다. 지구 예절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화이트홀을 통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형제는 고운하게 잠이 들어 버렸다. 이튼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입력한 홀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시소놀이를 하는 모습, 바삭바삭한 숯을 먹는 모습 등 우주 어디에서나 아이들은 다 통한다니까? 우리가 집에 몇 시쯤 도착할 수 있을까? 아빠는 휴일이 끝나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직장에 출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둘러 계산을 해보았다. 출발한 시각이 7시 30분이고 40초이고 8시간 30분 45초를 가야 하니 우리 별에 도착할 시각이 26시 1분 25초. 하루는 24시간이므로 내일 새벽 2시 1분 25초에 도착하겠군. 돌아가면 아이들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와야겠어요. 태양계는 하루 동안 둘러볼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지구에는 가봐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럽시다. 엄마와 아빠는 자동 운전 장치를 켜고 한잠 자두려고 좌석을 눕히고 누웠다. 콩돌이네 엄마는 빛이 번쩍하더니 금방 동전만 해졌다가 사라지는 우주선을 보고 놀라서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내가 꿈을 꿨나? 꿈이 아니에요. 콩돌이와 콩석이는 손톱만한 금강석을 보여주었다. 어머나 예뻐라. 그게 뭐니? 금강석인데요. 한티, 이티, 세티, 네티가 다음에 만날 때 서로 확인하자면서 준 선물이에요. 아이들은 어둑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빛을 반짝반짝 내는 별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저거 이튼의 우주선일 거야. 맞아. 한티, 이티, 세티, 네티야. 또 놀러와. 아이들은 하늘을 보고 손을 흔들며 외쳤다. 나중에라도 이튼의 사형제들은 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동운전 장치가 친구를 집을 확인할 수 있는 홀로그램 입력기를 작동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은 헤어졌지만 이튼의 가족들은 지구의 꽃을 우주 저급 별에서도 표현할 것이고 그 꽃을 보면서 다시 지구의 친구를 그리워할 것이다. 지금까지 브루넷 독서 논술 4단계 콩돌이네와 이튼네 였습니다.